안녕하십니까. 초고층 및 특수구조 설계 4조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발표를 맡은 권혁찬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지역 정보 및 하중 선정, 2차 설계부터 5차 설계까지의 모델 형상 및 수정 사항, 모드 쉐입, 물량 산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정보 및 하중 선정입니다. 저희 건물은 바람과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LA로 선정하였으며 건물의 높이는 281.5m,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진 하중은 IBC 2012에 근거하여 리스트 카테고리 3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진 하중과 마찬가지로 자료에 따라서 풍하중 또한 115마일/h로 입력하였습니다. 동일한 코드를 참조하여 LA가 위치한 지역의 풍속은 115마일/h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코드와 자료들로 1차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설계의 건물 모양은 총 80층에 281.5m, 1층은 5m, 2층부터 80층까지는 3.5m의 층고를 가지며 1층부터 60층까지는 정사각형 모양, 60층부터 80층까지는 팔각형의 단면 모양을 갖게 설계하였습니다. 지진과 풍하중을 고려 24에서 26층까지, 49층에서 51층까지 2개의 아웃리거를 설계하였습니다. 건물 외곽의 메가 칼럼은 SRC로 설계하였고 가로 3m, 세로 3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메가 칼럼을 제외한 작은 기둥들은 메가 칼럼과 동일하게 SRC로 설계하였지만 필요한 강도에 따라 H형광의 크기를 조절하였습니다. 수평 부재인 빔과 거더는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웃리거에는 많은 하중이 쏠릴 것을 고려하여 철골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건물 중앙의 코어월 또한 많은 하중이 쏠릴 것을 고려하여 1m 두께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1차 설계 건물의 변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281.5m이므로 이상적인 변이의 값인 500분의 h는 0.562였습니다. 하지만 측정된 값은 0.0902, 3100분의 h로 변이가 너무 작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변이가 과도하게 작게 설계되어 있는 과설계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기 또한 목표 주기는 80층의 10분의 1인 8초가 나와야 하지만 3.7초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건물이 너무 견고한 상태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차 설계의 문제점은 건물이 너무 과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주기와 변이를 보였기 때문에 건물 설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웃리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건물의 단면적을 줄이고 건물의 층고를 증가시키고 부재들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고층과 저층의 부재를 달리하여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설계부터는 초기 목표를 수정하여 1층은 7m, 2에서 80층은 4.5m의 층고를 가지며 총 80층의 건물을 설계하였습니다. 363m의 높이를 가지며 23층에서 25층, 43층에서 45층의 아웃리거를 설계하였고
단면은 팔각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363m의 이상적인 변이값은 0.726이어야 하지만 결과는 0.5571, 650분의 h로 측정되었습니다. 주기 또한 6.46초로 1차 설계에 비해 주기는 길어지고 변이는 커졌지만 목표 수치에 비해 부족하였습니다. 2차 설계는 건물 설계 변경을 통해 주기와 변이가 목표값에 근접했으나 아직 목표 범위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1차와 동일하게 과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리거를 제거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 설계는 2차와 동일한 형상의 아웃리거를 제거한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변이는 151분의 h가 나왔고 주기는 9.23초 정도로 목표 범위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 설계는 아웃리거 제거를 통해 과설계를 줄이고 변이와 주기를 목표 범위에 도달시키기 위해 한 개만 넣어 설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차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4차 설계의 모델 형상은 2차, 3차와 동일하고 아웃리거는 40층에서 42층 한 개만 설치하였습니다. 메가 칼럼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1에서 42층은 SRC 구조로 한 변이 2.5m인 정사각형 단면으로 43에서 80층도 동일한 SRC 구조로 한 변이 1.5m인 정사각형 단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메가 칼럼을 제외한 기둥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1에서 42층은 SRC 구조로 한 변이 1.8m인 정사각형의 단면으로 설정하였고 43에서 80층은 RC 구조로 한 변이 1.5m인 정사각형 단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임과 어더는 철골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웃리거 또한 철골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코어 월은 상층부와 하층부를 분리하여 1에서 42층까지는 0.7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43에서 80층까지는 0.5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4차 설계 건물의 변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363m이므로 이상적인 변이의 값인 500분의 h는 0.726이었습니다. 설계한 건물의 변이값은 0.6845, 530분의 h로 변이가 목표 범위 내로 선출되었습니다. 주기 또한 7.2711초 정도로 목표 오차 10%를 만족하였습니다. 원하던 목표값을 얻게 되었지만 더 개선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RC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RC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건물이 심하게 과설계되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한계치까지 설계를 도전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5차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5차 설계는 4차 설계와 동일한 형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델에 사용되는 SRC를 RC로 변경하여 해석해 보았습니다. 부재를 변경하면서 일부 기둥에 NG가 발생하였습니다. SRC에 비해 RC가 강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이값 또한 490분의 h로 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기는 7.4441초 정도로 이상적인 값에 가까워졌습니다. 주기는 개선되었지만 변이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재 설계상 NG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종 건물은 4차 설계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설계 모델의 모드 쉐입별 건물 형상입니다. 각각 사진 왼편에는 건물 형상이, 오른편 상단에는 주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핑 레이시오를 변화시켜 보면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댐핑 레이시오를 2%, 0.02로 설정해 보았을 때입니다. 다음은 댐핑 레이시오를 5%, 0.05로 설정해 보았을 때입니다. 다음은 댐핑 레이시오를 8%, 0.08로 설정해 보았을 때입니다. 댐핑 레이시오를 2%, 5%, 8%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변이를 산출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커짐에 따라 변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다이나믹 로드를 산출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커짐에 따라 다이나믹 로드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스케일 팩터를 산출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커짐에 따라 스케일 팩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댐핑 레이시오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기는 7.27초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량 참여율 또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모두 95% 이상을 만족하였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증가함에 따라 변이와 스케일 팩터가 감소하였습니다. 정적 밑면 전달력이 일정하고 동적 밑면 전달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커질수록 안정된 거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변해도 주기와 질량 참여율은 일정하였습니다. 건물의 강성과 질량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계의 층간 변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직 부재의 최대 층간 범위가 허용 범위치를 만족하였고, 무게중심의 층간 변이 또한 허용 범위치를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웃리어가 설치된 39에서 41층에서는 다른 층에 비해 층간 범위가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필요한 철과 콘크리트의 물량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각 부재 종류별로 물량을 산출하고 합하여 전체 사용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콘크리트는 총 36,636.57톤 중, 철골은 총 47,552.06톤 중이 사용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조 설계 및 디자인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선정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장력과 압축력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부재를 사용해야 해당 하중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의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과설계를 통한 안정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층고와 기둥 사이의 간격,
구조의 변화와 아웃리거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값과 근사한 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나 막막하였지만 조원들과 매일같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 및 수업 내용을 활용해 수정하며 초고층 건물 설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조 모형팀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형팀은 임선웅, 민은기, 이하늘, 전선희, 조예원, 최정민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건물의 개요, 모형 제작 계획, 모형 제작, 교수님 피드백 후 변경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소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개요입니다. 모형을 제작하기에 앞서 마이다스에서 4차례에 걸친 설계 과정을 통해 건물의 모양과 아웃리거의 개수 등을 수정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웃리거 1개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변이는 0.6845로 목표 범위 이내에 들어오고 주기 또한 7.2711초로 목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마이다스 최종 설계안은 4차 설계에서 진행한 모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층수는 총 80층, 높이는 363m이며 1층은 층고 7m, 2에서 80층은 4.5m를 층고로 잡았습니다. 아웃리거는 40에서 42층에 걸쳐 있으며 가운데 그림은 아웃리거의 단면 모양입니다. 다음은 모형 제작 계획입니다. 먼저 모형 건물 총 높이 축척 비율을 선정하여 모형의 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건물의 구조 지역 특성들을 고려하여 교육 구조 부재를 선정하였으며 제작된 캐드 도면을 바탕으로 여러 업체와 컨택 및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재료를 구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재를 조립하여 최종 구조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모형 크기 결정 단계입니다. 마이다스 최종 설계한 모델을 바탕으로 모형 제작 건물의 계율을 구성해봤습니다. 축척 비율은 200분의 1로 하여 높이는 총 1.8m로 하였으며 슬라브는 3개 층당 하나로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아웃리거를 구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모형의 층고 결정 부분입니다. 1층 층고만 3.5cm로 제작을 하고 2에서 80층은 2.25cm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개의 층당 하나의 슬라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6.75cm마다 슬라브를 넣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슬라브의 경우 1층부터 80층까지 동일한 정팔각형 단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로, 세로 500mm의 슬라브를 250, 250으로 축척하여 제작했습니다. 아웃리거는 건물의 40에서 4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개 층당 하나의 슬라브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모형에서 1개의 층에 걸쳐 아웃리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희 조의 모형 같은 경우 다른 조보다 크기와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가볍고 견고한 아크릴을 재료로 선정했습니다. 아크릴의 경우
가공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방식대로 발주하면 부재 제작의 완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코어월과 바닥판의 경우는 검정 PC를 선택하였고 슬라브는 투명 PC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의 경우 모형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된 후 마지막으로 제작합니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성 그리고 외벽보와 내부 아웃리거 구분을 위해 두 가지 색의 빨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드 도면입니다. 마이다스에서 정해진 수치값을 토대로 축척률 200분의 1로 하여 슬라브, 바닥판, 코어월, 기둥의 캐드 단면을 제작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캐드 도면을 가지고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약 4곳의 업체를 비교하였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세모 아크릴로 발주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형 제작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자재들을 업체에 방문하여 가져온 후 모형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닥판으로 쓰일 검정 PC, 기둥으로 쓰일 투명 PC, 코어로 쓰일 검정 PC와 슬라브 투명 PC, 그리고 마지막 빨대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1층부터 45층의 코어월 및 보와 46층부터 80층까지의 코어월 보는 두께 및 길이에 설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축소 모형에서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든 차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구분을 위해 흰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구별하였습니다. 그 후 축척 비율에 맞춰 매각 칼럼에 층고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3개의 층당 1개의 슬라브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1대200의 축적 비율로 계산하여 1층 층고의 경우 7cm로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층은 6.75cm 간격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표시된 층고에 맞게 슬라브를 조립하고 글루건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코어월을 가로로 눕힌 후 슬라브를 순서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코어월의 슬라브 고정이 완료되었으면 코어월을 바닥판에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바닥판에 고정시킨 후 투명 PC 기둥을 슬라브의 홈에 맞춰 조립했습니다. 아웃리거와 벨트 트로스 구조를 구현하는 데 있어 빨대를 연결하여 정팔각형을 만든 후 구조물에 조립하는 방식을 먼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벨트 트러스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다시 분해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40에서 42층의 외벽보와 내부보를 먼저 표현해 준 뒤 벨트 트러스 구조를 완성시켜주고 기둥과 코어를 연결시켜 주어 완성했습니다. 이때 외벽보는 검은색 빨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내부보 및 벨트 트러스 아웃리거 구조는 빨간색을 이용하였습니다. 완성된 모형입니다. 다음은 피드백 이후 변경된 사항입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아웃리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직 방향의 아웃리거가 빠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수직 방향 아웃리거 없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토대로 수직 방향의 아웃리거를 추가하여 40에서 42층의 구조를 수정하였고 오른쪽 사진은 수정 후 모습입니다. 최종 완성된 모형입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모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몇 개의 층마다 슬래브를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의 결과 깔끔하게 하기 위해 3개의 층마다 1개의 슬래브를 표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된 건물을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현 가능한 모형 높이를 맞추기 위해 3개 층당 하나의 슬라브를 설치하여 설계한 건축물을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래브 조립 시에 수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형 제작 시 순간 접착제가 아닌 글루건을 사용하여 글루건 가다 사용으로 남은 흔적들이 깨끗하지 않아 미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형 색상 결정에 있어 검정 아크릴, 투명 아크릴 두 가지 색상만을 이용하여 외관상 디자인이 단조롭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